러시아에서 이제 전쟁 막판으로 치닫으면서 다시 한번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험했던 신형 미사일이 나토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오레니시크가 나토의 전략시설인 공군기지와 지휘통제시설을 비롯해서 미사일 기지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레니시크는 영어 약자로 MILV라 불리고 있고, 이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미사일 동체에 실려 발사된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 개별적인 목표를 향하여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방식의 미사일인데, 전문가들은 각종 영상을 통해 오레니시크에 모두 36발의 소형 탄두가 장착된다고 했습니다.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심지어 재래식 소형 탄두를 장착하더라도 상대의 전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하고 종전을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며, 이번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러시아가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중과는 다르게 러시아는 오히려 MIRV로 유럽 전역을 노리는 모양새이죠. 특히 마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오레니시크는 나토의 방공망을 뚫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방공망이 반응하는 속도보다 오레니시크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마저 방어 자산을 치워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보수층에서는 결국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빌런이 활개치며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효과를 못 보는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 패권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려고 하고 캐나다를 미국 영토로 만들려고 합니다. 북극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북극을 러시아가 차지한다는 것을 가장 용납 못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또한 태평양에 중국이 치고 나오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인데, 결국 미국은 러시아의 우려가 커지고 중국이 활개치기 시작하면 트럼프의 외교에 새로운 카드를 꺼낸다는 겁니다. 그들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플랜 B를 내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에 관해 미국에서 한국의 핵 관련한 중대 발언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현재 러시아는 사실상 무기가 내년 말쯤에 고갈된다는 군사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군사학자 코이프 박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소지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라며, 그들은 지금까지 전차 3,000대를 포함해 장비 16,000대를 모두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예전 세계대전 때의 히틀러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전선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방은 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도 지원하고 있다며, 대략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이러한 힘의 균형이 서서히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중국에 손을 뻗어 보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전력을 누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서방의 대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와 더 이상 군사 분야의 깊은 관계는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푸틴은 김정은을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양국의 군사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북한에 대한 개입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주변국의 괜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푸틴의 돌발 행동에는 그만큼 러시아가 현재 군사력이 크게 소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금씩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하지만 늘 이렇게 러시아가 구석에 몰리게 된다면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금주 러시아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핵 관련한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이 포착된 상황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동식 핵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훈련을 수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야르스 이동식 지상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동원했으며 관련된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 미사일 부대는 최장 100km 행진의 위장과 배치 연습을 했으며, 이는 모두 야르스 기동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가까운 날짜에 또 다른 미사일 부대에서도 유사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동식 핵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훈련이 수행되는 것이며, 일각에서는 핵무기 훈련도 의미할 것이라 말합니다. 야르스는 핵탄두 탑재 가능한 ICBM으로 이동식이거나 고정식 미사일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서방의 에이테크스가 러시아에 일부 떨어졌고 이는 민간 시설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는 에이테크스 위력이 강하고 이제 러시아 무기는 소진되어 가고 있으니 러시아는 자신들의 미사일 부대를 동원해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자국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한국을 콕 집어 이러한 의견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 미국에서는 과연 자국이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으며 결국 한반도의 핵무장이 또다시 논의상에 오르며 좀 더 구체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이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 핵무장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 무게를 실었습니다. 물론 최근 한국의 핵무장 이슈가 다시 떠오른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기에 이르렀고 결국 자국에서 핵미사일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넘어왔어도 러시아가 말을 안 듣고 핵을 만지작거리기 때문이며 트럼프의 탑다운 외교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역시 핵무기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사된 고체 연료 로켓의 궤적을 보고 주변 국가들은 매우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특히 중국은 대놓고 이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했고 이는 ICBM으로 전환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따라서 내심 중국도 미국과 같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중국의 핵무기 보유가 효과가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최근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정작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로켓 기술이 결국 ICBM으로 전환될 것을 두려워하며 한국이 혹여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까봐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나왔죠. 바로 러시아 때문에 명분이 사라진 것인데요. 중국은 추후 한국 핵무기 보유 시 사드 사태 이상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반대할 것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맺어서 중국 입장에선 한국 핵무장을 반대할 이유가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서 더욱더 한국 핵무장에 대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죠. 이런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핵무장에 대해 더욱 추진하게 되는 의견이 탄력받는 상황입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 연구원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말하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양적 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 타격할 능력은 없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해 보복할 능력은 곧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 금지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도시들을 위협하려 가열차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련 해체 직후인 1994년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약속받았던 우크라이나도 작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략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금기시되었던 한국의 핵 보유라는 선택지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다른 채널에서는 한국과 대만 등 동맹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기 전까지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은 오히려 미국민들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한국을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한국의 핵 무장을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현재 러시아가 핵 훈련까지 만지작거리자 한반도 핵무장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하며 국가를 지키는 포석이 되길 바란다는 여론도 부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